청춘, 푸를 청해 봄춘. 계절이 지나 피었던 꽃이 지고 낙엽이 떨어지고 가지가 메말라도 우리 청춘의 푸른 봄은 늘 함께하길. 반갑습니다. 청춘왕입니다. 다른 품던 그 말로 멋진 옷을 지어입곤 텅 빈 방에 누워 잠이 낮았지. 이름도 모르는 꽃에 내 멋대로 붙여본 꽃말. 손대지 말아요. 그저 눈으로만 바라봐요. 나는 너의 음악이고 그런 마음 한 줄이야. 때가 되면 내 마음에 시퍼렇게 남을 거야. 기다림은 저 별의 빛. 우주를 건너는 도로. 너에게 하고픈 말은 하루에 딱 반씩 접어 몇 밤 더 지새면 까지도 가는데 천 번을 접어야지만 하게 되는 슬픈 사연. 전등 같은 한숨 타면 너의 곁에 떠오르나. 나는 너의 음악이고 그런 마음 한 줄이야. 때가 되면 내 귓볼에 찬란히 매달릴 거야. 기다림은 저 별의 빛. 우주를 건너는 도로. 되면 내 마음에 축제처럼 열릴 거야. 기다림은 저 별의 빛. 우주를 건너 모두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청춘왕입니다. 오늘 녹음을 맡은 세린 DJ, 지연 DJ, 재원 DJ, 정훈 DJ입니다. 날이 많이 풀려서 이제는 봄 내음이 물씬 느껴지는데요. 점차 따뜻해지는 날씨에 하나둘 야외 활동을 즐기기 위해 발걸음하는 시즌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옷도 이제 점점 가벼워지면서 마음도 한결 가벼워진달까요? 다들 따뜻한 봄을 맞이하면서 이번 주말에 특별한 계획 있으실까요? 먼저 저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주말 내내 알바가 있어서 어디 놀러 가기는 힘들 것 같지만 그래도 알바가 오후에 있어서 나름 특별하게 늦잠을 좀 자보려고 합니다. 요즘 날씨가 요즘은 좀 흐리기도 한데 딱 겨울 지나고 봄 되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저희 집 뒤에 산이 있거든요. 새소리 들리고 좋더라고요. 네, 저는 오랜만에 동창 친구들과 약속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각자 타지에 흩어져 있다가 이번에 다들 야구 보러 온다고 서울 와서 이제 한 번씩 얼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아마 다 같이 술을 한잔 할까 하고 있습니다. 잠실구장 가시나요? 저는 야구를 별로 안 좋아해서 저는 한강에서 치맥하러 갑니다. 친구들이랑 같이 자전거도 타면서
좀 여유 있는 주말을 보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혹시 날씨 보셨어요? 네. 제가 어젠가 어저께 가려다가 대기질이 너무 나쁨인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차마 눈물을 머금고 마스크 쓰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강이 안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먼지 때문에. 너무 뿌예요. 저는 뭐 지난주에 공연을 보러 갔다가 공연을 재밌게 보고 왔었고요. 제가 인디 가수를 좋아해가지고 네. 오랜만에 그 재미 공작소라는 곳에서 그 영등포까지 가야 해가지고 제가 가려면 좀 멀거든요. 그렇죠. 거기서는 수서에서 수서 가야 근처니까. 하니까 영등포까지 가려면 좀 먼데 가가지고 오랜만에 공연 보고 또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이제 보정하는 건 귀찮아서 지금 안 하고 있고 그 재미공작소 운영하시는 분이 제가 작년에 교양 들었던 교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인사도 드리고 얘기도 좀 하고 하다가 이번 주도 공연을 보러 가려 했는데 그냥 이번 주는 좀 쉬고 주말에 탁구나 쳐야겠다. 그 체육관 빌려서 친다길래 학교 체육관에서 탁구를 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마다의 계획이 생길 만큼 기분 전환하기 딱 좋은 계절이 한 발짝 다가온 것 같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면 봄의 설렘을 한가득 담아 오늘의 청춘왕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억나 이 자리에서 널 바라보고 있었는데 한 발짝 옆에서 네가 날 바라보는 게 믿기지 않아. 닿을 듯 말 듯한 이 거리 느낌 심장은 터질 듯해. 사랑이란 말하긴 이르지만 이 노래 빌려 너에게 말할게. 흥얼대는 너의 그 목소리에 설레는 맘 좀 취한 것 같아. 한가 에서 널 기다릴게. 한가 에서 오늘을 기억할게. 한강에서 난간에 너는 불킴창한 물길처럼 갈리지만 굳이 티 안 낼게. 어차피 지금 네 목소리 밖에는 난 안 들리니까. 잠시 보라자만이 더 좋지만 잠이 많은 내 침실에서 가까우니까 걷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네가 좋다는데 뭐 어찌합니까. 닿을 듯 말 듯한 이 거리 이 느낌 심장은 터질 듯해. 사랑이란 말하긴 이르지만 이 노래 빌려 너에게 말할게. 흥얼대는 너의 그 목소리에 설레는 맘 좀 취한 것 같아. 널 기다리는 하루 그리움으로 물드니까 나 너에게로 스며드는 거 봄이 다시 온 것만 같아. 사랑이란 말하긴 이르지만 이 노래 빌려 너에게 말할게. 흥얼대는 너의 그 목소리에 설레는
어디에나 있지만 어디서도 들을 수 없던 우리 주변 사물들의 이야기. 사물의 시선에서 바라본 왁자지껄 인간 세상. 익명의 사물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확인하시겠습니까? 네. 중앙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학우분들께 안녕하세요. 청중학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공부와 과제를 책임지고 있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며 시험 기간이 되면 여러분의 속도에 맞춰 쉴 틈 없이 움직이고 마감 직전에는 온몸을 불태우며 여러분을 도와준답니다. 가끔은 저도 힘들어서 버벅댈 때가 있지만 그럴 때마다 여러분도 조마조마하면서 저를 토닥여주곤 해요. 제가 가장 바쁠 때는 여러분이 대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예요. 교수님이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저를 빠르게 토닥여요. 어떤 날은 굉장히 진지한 모습으로 저를 바라보고 또 어떤 날은 긴장한 모습으로 저를 통해 무언가를 제작하고 있기도 해요. 하지만 가끔은 제 몸을 혹사시키면서도 한동안 청소해주지 않거나 발전시켜주지 않을 때 조금 서운해요. 특히 저는 젖는 걸 매우 싫어하는 편인데 실수로 저를 적실 때면 이제 나 못 쓰는 거 아니야? 하고는 걱정한답니다. 다행히 여러분은 저를 닦고 살리려고 애쓰지만 미리 조심해줬으면 해요. 그래도 저는 수업이든 과제든 게임이든 영화 감상이든 여러분의 대학생활 중 많은 순간을 함께 할 수 있어 기뻐요. 그럼 안녕. 익명의 사물로부터. 네, 오늘의 사연자는 다양한 일을 수행해주는 꽤나 바쁜 사연자였던 것 같은데요. 다들 오늘의 사연의 주인공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이 사연자를 제가 고등학교 들어갈 때 부모님께서 거금을 들여서 함께 하게 해주셨는데 아직도 잘 쓰고 있어서 꽤나 기특하게 생각 중입니다. 저는 이거 오히려 대학에서는 자주 안 쓰고 그냥 혼자 방에 있을 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오히려 반대로 대학생을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말에서 되게 공감이 많이 갔었고 제가 딱 수업 들을 때 많이 사용하는 전자기기 하나가 딱 떠올랐습니다. 저는 이제 젖는 걸 싫어한다는 표현에서 이제 되게 민감한 친구구나 이걸 딱 느꼈는데 다행히 제가 얘를 막 다루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아직까지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행. 네, 그래서 오늘의 사연자는 뭐였냐면은 바로 노트북이었습니다. 대학 생활의 필수품이라 할 수 있죠. 네, 맞아요. 없으면 허전할 정도로 대학 생활의 많은 순간들을 함께하고 있는데요. 사연에서 언급되었듯이 노트북이 가장 바쁠 때는 저희가 수업 들을 때가 아닐까 싶어요. 네, 맞아요. 요즘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노트북으로 교수님 말씀을 타이핑하면서 수업을 듣더라고요. DJ분들은 강의를 필기할 때 노트북을 주로 사용하나요? 아니면 태블릿이나 필기구를 사용하시나요? 저는 아무래도 손으로 쓰면서 공부하는 스타일이라 노트북보다는 패드랑 펜슬을 통해서 필기를 하는 편이에요. 저도 정은 DJ처럼 웬만하면 태블릿 사용하는 편인데요. 제가 그 올려주신 자료에 밑줄 꼬불꼬불 치거나 아니면 돼지꼬리표 빼서 그리는 거 그러면 표시를 좀 많이 해서 노트북은 아무래도 그런 거 하기 좀 불편하니까 패드로 펜슬이랑 같이 많이 필기하는 것 같아요. 저는 원래 노트북을 많이 썼었는데 제가 쓰는 노트북 기종이 좀 무거운 편이어가지고 이걸 계속 메고 다니려니까 어깨가 빠질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한 작년부터는 그냥 돈 들여가지고 태블릿을 사가지고 지금 그걸로 필기를 하고 그게 아니라면은 그냥 가끔씩 팀플이나 이런 게 겹칠 때나 뭐 노트북을 맞아요. 들고 오지 아니면은 거의 태블릿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저는 주로 노트북이랑 태블릿을 동시에 사용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노트북으로 강의 자료를 보고 그 태블릿으로 필기를 하는데 좀 다양하게 사용하는 것 같은 게 그렇게 해놓고 종이 자료를 출력해서 시험 공부를 해요. 네, 그게 좀 편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갑자기 딱 든 생각인데 노트북으로 타이핑을 하면은 필연적으로 소리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가끔씩 뭐 에브리타임이나 이런 커뮤니티 같은 거 보면은 뭐 도서관에서 타이핑 소리 난다. 그래가지고 뭐라 하는 거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강의실에서도 타이핑 소리 난다고 뭐라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의견을 묻고 싶어가지고.
근데 이미 강의실에서는 교수님이 앞에서 말씀해주고 계셔가지고 타이핑 소리가 좀 묻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타이핑 소리 신경 쓸 거면은 뭐 하려고 그냥 와서 수업을 듣는지. 그 소리 정도는 좀 신경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가끔 손톱이 좀 기신 분들은 키보드 자판이랑 부딪힐 때 나는 소리가 좀 더 커지는 것 같아서 그렇죠. 그 정도 아니면 근데 전 딱히 신경 쓰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한번 그 위컴 수업 들을 때 정말 거의 수업의 절반 이상의 학우분들이 노트북을 가지고 오셔서 타이핑을 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좀 그때 뭔가 그게 좀 거슬린다는 걸 느꼈어요. 교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서라운드라 해야 될까요? 배경음처럼 진짜 무슨 기자들이 다 온 것 마냥 속기사. 완전 속기사들이 다 와가지고 맞아요. 근데 가끔 많은 분들이 치실 때면 빗소리처럼 들릴 때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선택지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만큼 각자가 선호하는 필기 방식에도 변화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기기를 사용하다 보니 아무래도 작동 오류라든지 인터넷 문제 등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기기 마련인데요. DJ분들은 노트북을 사용할 때 가장 짜증나셨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저는 노트북을 쓸 때 좀 짜증난다기보다는 약간 제가 쓰는 노트북이 사과 회사거든요. 근데 그게 일반적인 노트북이랑 키 배열이랑 키 이런 게 다르다 보니까 다르죠. 그거에 적응해가지고 제가 쓰던 거에 적응해가지고 지금 치고 있는데 뭐 가끔씩 PC방에 가서 작업을 해야 하거나 이럴 때도 있는데 게임을 하거나 할 때 키보드 배열이 달라가지고 이거 누르면 안 되는데 계속 누르고 습관적으로 그 키를 눌러버리니까 계속 오작동하고 그런 부분에서 전 짜증이 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과 회사는 그 대문자 소문자 전환이랑 한영 전환이랑 같이 있어서 그렇죠. 한자 키도 커맨드 키가 맞아요. 커맨드 키가 있고 옵션 키 이런 것 때문에 좀 구조가 달라가지고 맞아요. 그냥 생각 안 하고 치면은 그냥 일반 키보드에서도 그렇게 해버리니까 그 부분에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거죠. 저도 사과 쓰는 입장으로서 매우 공감하는 바입니다. 근데 저는 또 좀 짜증나는 순간이 갑자기 업데이트 한다고 꺼질 때 너무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저번에 한번 중요한 영상 제작을 하고 있는데 이제 수시로 틈틈이 저장을 했지만 그렇게 갑자기 꺼질 줄은 예상을 못했거든요. 근데 정말 좀 까다로운 작업을 하고 있던 중에 딱 꺼져버려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 날리고 새벽 밤새 내내 작업하고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있었어서 그런 갑자기 업데이트하는 순간들이 좀 화를 많이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너무 짜증났을 것 같은데요. 저도 비슷한데 이제 갑자기 노트북이 꺼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뭐 배터리가 문제면은 밝기가 조금 낮아지면서 이제 눈치를 주거든요. 근데 한 번은 저는 이게 갑자기 블루 스크린이 뜨면서 뭐가 문제인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는. 그래서 열심히 그 에러 코드를 구글에다 검색하고 찾아봤는데 결국 초기화를 해야 된다고 해서 이게 과제 제출 전날인데 눈물을 머금고 초기화하고 그래서 너무 멘붕이 오고 짜증이 났던 기억이 있어요. 너무 슬픈데요? 저는 그래서 항상 파일 같은 거 중요 파일 같은 경우에는 다 하드에 백업을 해놔요.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사진이나 이런 거는 한번 날아가 버리면 답도 없어가지고 그렇죠. 그냥 맞아요. 그냥 외장 하드 같은 거 해가지고 하는데 외장 SSD는 또 못 쓰겠는 게 SSD는 충격 받으면은 날아가 버릴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좀 오래되긴 했지만 오래되고 무겁고 느리긴 하지만 충격으로 웬만한 충격으로는 잘 안 날아가는 외장 하드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에요. 저는. 좋은데요. 꿀팁인데요. 그리고 가격도 훨씬 싸요. 외장 하드가. SSD는 비싸요. 1테라에 한 10만 원 넘어가고 그러니까 조금 비싼 편이어가지고. 네, 저도 백업 때문에 그 사과 회사의 클라우드 있잖아요. 사용하는데 그게 100기가짜리를 쓰고 있긴 한데 금방 차더라고요. 너무 사진 같은 거는 맞아요. 영상이 특히 용량이 많다 보니까
좋은데요? 지연 DJ 꿀팁을 좀 써먹어야겠습니다. 아니면은 그 포털 사이트 멤버십 혜택 중에 또 클라우드 서비스를 또 맞아요. 주는 게 있어요. 그걸 멤버십을 하면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또 줘가지고 좋아요. 사과 회사보다 훨씬 나은데. 그리고 그거는 해지해야겠다. 월 5,900원이었나 4,900원이었나 그 정도의 그냥 기본적인 클라우드 서비스 플러스 뭐 OTT 서비스 하나도 유명한 OTT 서비스 넷 그것도 그 광고 요금제로 할 수 있게 해줘가지고 생각보다 혜택이 많더라고요. 그거 해야겠는데요? 그 좋겠다. 페이로 쓸 때도 적립이 포인트 적립 더 많이 되고 저는 그래서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거기 회사에서 나오신 줄 알았어. 그러니까 지금 제 얇은 귀를 완전 홀리셨어요. 솔깃한. 저는 노트북 사용할 때 짜증났던 순간이 좀 여러 개 있는데 앞서 DJ분들처럼 막 갑자기 꺼진다거나 그런 건 아직 없어서 일단 첫 번째 생각을 해봤는데 저도 사과해서 건데 이게 게임이 많이 안 돌아가요. 아 맞아요. 설치할 수 있는 게 엄청 한정적이어서 이게 안 된다고? 이게 된다고? 맨날 반복이라 아 맞아요. 그때가 좀 짜증이 났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제 노트북에는 터치바가 있는데 이제 사실 좀 오래 쓰다 보니까 터치바도 맛이 조금씩 가는 것 같더라고요. 안 켜질 때가 있어서 그럴 때 좀 짜증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터치바는 이제 별로 나오지도 않아가지고 수리하려면은 가격은 비슷하겠지만 재고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혹시 용산에서 오셨나요? 아 제가 원래 이런 테크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런 거 많이 알고 있어요. 여튼 노트북으로 중요한 작업을 할거나 급하게 처리해야 할 업무를 봐야 할 때 이러한 상황들이 겹치게 된다면 굉장히 난감하고 또 짜증도 나겠죠. 하지만 가끔은 노트북 문제뿐만 아니라 나의 실수로 노트북 사용의 어려움이 존재하기도 하는데요. DJ분들은 노트북을 사용할 때 자주 하시는 실수나 습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노트북 사용할 때 좀 창을 여러 개로 많이 켜두는 편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OTT나 너튜브 창을 같이 묶어놓어서 하나로 묶어놓고 또 여행 관련 검색창, 또 카톡창, 뭐 대외활동창 이렇게 각각 묶어두고 한 번에 다 켜두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노트북이 가끔 과부하가 와서 이제 잠자기 모드에 들어가는데 영원히 안 깨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절로 꺼지고 강제 종료 후에 다시 제가 작동하는 일이 많은 편입니다. 제 잘못이죠. 뭐. 저는 노트북을 이제 보통 과제나 영상을 만들 때 주로 쓰다 보니까 항상 제 왼손이 컨트롤 S 위에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 자동 저장이 다 되기는 해서 조금 불상사를 조금 막아주기는 하지만 이게 어쩔 수 없이 인간이 불안하기 때문에 이게 습관이 돼서 계속 컨트롤 S 위에 손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저는. 전 실수라기보다도 습관인데 항상 키면은 처음에 얘가 업데이트 하세요라고 알림을 주거든요. 그럼 제가 잠깐 꺼놨다가 그래 끝나고 해줄게 머릿속으로 다짐을 하는데 매번 끌 때쯤 되면은 귀찮고 까먹고 그래서 계속 미루게 되는 것 같아요. 업데이트를 안 한 지 꽤 된 것 같네요. 자기 전에 돌려놓고 자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까먹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 쓰는 노트북 그러니까 사과 회사 거는 노트북을 끌 필요가 없으니까 애초에 맞아요. 잘 안 끄는데 제가 옛날에 쓰던 노트북은 그냥 사과 회사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노트북을 자주 썼었는데 그때 습관이 안 좋은 습관이 뭐였냐면은 이렇게 충전을 할 필요가 없는데도 계속 충전기를 꼽아 놓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계속 과충전이 돼가지고 배터리 수명이 확 가버리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안 꼽아 놓으면은 쓸 수가 없는 상태까지 간 적이 있어가지고 지금 거는 그냥 듀얼 모니터에 연결할 때 어차피 충전도 같이 돼가지고 뭐 충전도 80% 이상으로 안 되게 막아놓고 그냥 꼽아 놓는 그러니까 듀얼 모니터에 연결할 때만 충전을 하니까 그 외엔 충전을 안 해도 그냥 전 배터리가 쭉 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잘 안 꼽아 놓는 것 같아요, 충전기에. 맞아요. 계속 꼽아두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사과해서 꽂는 배터리 바꾸는데 노트북 같은 거는 비용이 좀 그렇죠. 많이 들어가지고 맞아요. 그렇다고 사설에 맡길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어차피 오래 쓸 건데 나중에 뭐 상태가 영 안 좋아지면은 배터리라도 뭐 교환을 하긴 해야겠지만 저는 그 시기를 최대한 늦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노트북과 저희 관계는 애증의 관계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곁에 있으면 자꾸만 신경 쓰이고 챙겨주고 싶은 그러한 존재인 것 같은데 혹시 이러한 노트북 없이 하루를 보내야 한다면 DJ분들은 어떠실 것 같나요? 저는 뭐 아무 작업 없이 하루를 보내라고 하면은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애당초 노트북을 이제 과제나 작업이 있지 않는 이상은 잘 만지지도 않고 뭐 이제 영상을 보고 싶거나 할 때는 이 패드가 충분히 크기 때문에 딱히 큰 불편함은 못 느낄 것 같아요. 저도 정훈 DJ처럼 하루쯤이면 오히려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화면이 없으니까 그냥 여유롭게 책도 좀 읽고 커피도 마시고 그러는 하루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약간 환상처럼. 과제가 없다면. 그렇죠. 전 요즘에 계속 인강을 듣고 있는데 인강을 다 노트북을 통해서 듣고 있기 때문에 노트북을 통해 틀어놓고 태블릿으로 필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책에 필기를 하면서 듣는 편인데 노트북이 없다? 조금 불편할 것 같긴 한데 그럼 뭐 태블릿으로 들어야죠. 뭐 어쩌겠어요. 맞아요. 대체 방안이 있으니까. 저는 지금 노트북으로 모든 작업을 하고 있어서 노트북 없이는 조금 살기 힘들 것 같은 게 저희 집에는 지금 TV가 이제 자취방에 TV가 없거든요. 그래서 노트북으로 뭐 야구 중계도 보고 뭐 TV도 보면서 이제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리고 청충한 대본도 작성을 해야 되고 또 카톡도 PC 버전으로 좀 자주 하고 있어서 만약에 이 친구가 없어진다면 많이 그리울 것 같고 되게 눈앞에서 아른아른 거릴 것 같아요. 네. 네, 이처럼 과제부터 강의 듣기, 여가 생활까지 노트북이 없으면 상상도 안 되는 순간들이 많죠. 요즘엔 태블릿에 키보드를 연결하면 웬만한 문서 작업은 다 가능해서 노트북 대신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DJ분들은 혹시 노트북 없이 대학 생활을 한다면 가능하실까요? 아까는 하루쯤이면 괜찮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대학 생활이라면은 제가 안 그래도 그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나 프리미어 프로 같은 거를 번갈아 가면서 좀 많이 사용하는 편이어서 대학 생활이 없으면은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 싶고 무엇보다 그 패드도 물론 작지는 않은 화면이지만 노트북이 그 큰 화면으로 너튜브를 보는 게 큰 만족감을 주기 때문에 없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좋은 건 크게 봐야 돼요. 맞아요. 제가 또 기숙사라서 기숙사에도 TV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전 요즘에 학교를 거의 안 가기 때문에 뭐 노트북이 있든 없든 대학 생활은 크게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약간 태블릿에 키보드를 전 연결하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요? 어떤 이유? 아니 필기를 그러니까 손으로 필기를 하려고 태블릿을 들고 왔는데 거기에 굳이 키보드까지 연결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럴 거면 노트북을 들고 다니지 왜 가벼운 노트북도 많은데 왜 그런 전 솔직히 태블릿에 키보드 연결하거나 뭐 패드에 매직 키보드 같은 거 비싼 돈 주고 사가지고 하는 사람을 저는 솔직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요? 네, 꽤 계시긴 하더라고요. 그 약간 비싼 태블릿 하나 사시고 화면 큰 걸로 사신 다음에 쓰기도 하시고 아니면 가끔 문서 작성 필요하실 때 연결하시고 그렇게 대부분 보니까 키보드를 연결해서 쓰시는 분은 손으로 필기를 안 하더라고요. 노트북 대용으로 쓰는데 그럴 거면 노트북을 들고 오지. 네, 왜? 가격도 그렇고 약간 손 필기가 좀 이렇게 느려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근데 요즘엔 또 비싼 패드는 노트북보다 더 비싸가지고. 진짜요? 약간 그 비싸긴 하죠. 사과 프로 라인이나 거기다 뭐 용량 추가하고 램 추가하고 그 매직 키보드까지 사가지고 하면은 더 노트북 하나 사는 것보다 훨씬 비싸가지고 요즘에 또 그
좀 가벼운 모델이나 이런 거는 그 싸게 나오는 경우도 많아가지고 프로가 비싸긴 한가 보네요. 많이 비싸요. 아 그래요? 얼마 정도까지 나와요? 제가 이걸 300 주고 진짜요? 샀던 그러네요. 것 같아요. 저거 엄청 비싼 프로 모델이에요. 6세대 화면이 좀 큰 거예요. 12.9라서 진짜 노트북 값이었네요. 노트북보다 훨씬 그쵸. 비싸죠.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노트북이 22년에 샀는데 옵션 얹고 최고업으로 했는데 400 할인 받아가지고 400이 넘게 나왔어요. 근데 이게 하나가 이 정도니까 그 패드 하나가 이 정도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람마다 의견은 다른 거니까. 취향 차이죠. 맞아요. 취향 차이죠. 맞아요. 저는 어차피 노트북이나 대탄류를 선호하니까 그런 거고. 약간 살짝 변호를 하자면 저는 방금까지 저렇게 키보드를 연결해서 쓰고 왔거든요. 근데 저는 노트북을 먼저 사놓고 새내기 때 이제 아이패드는 뒤늦게 샀던 경우라서 근데 항상 고민을 하게 돼요. 노트북은 무게가 좀 나가고 맞아요. 아이패드는 그거에 비해서는 가벼우니까 그쵸. 만약에 뭐 영상 편집을 한다던가 그쵸. 뭐 그런 경우에는 노트북이 필수겠지만 이제 이렇게 오늘처럼 대본 수정만 하는 거면 아이패드만 써도 충분하지 않을까. 약간 용도에 따라서. 거기에 300을 거기에 300을 태우는 거 생각도 못 해봐가지고. 그래도 항상 그 쓴 만큼 오래 잘 사용하면 된다. 맞아요. 그렇죠. 마음으로 하면 되죠. 네, 저는 일단 노트북 없이 대학 생활이 가능할 수는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제약을 받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요즘 아까 말했듯이 태블릿으로도 충분히 문서 작업이 가능한데 이제 여러 창 띄워놓고 검색을 하거나 또 큰 화면으로 작업하는 게 좀 편하신 분들은 노트북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도 대학 생활을 하면서 노트북이 아예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뭐 다른 과도 비슷할 것 같긴 하지만 저희는 또 과 특성상 영상을 만지거나 아니면 사진을 이렇게 보정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작업물이나 결과를 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노트북은 꼭 필수일 것 같아요. 그렇죠. 과제 할 때도 그렇고 강의 들을 때도 그렇고 쉬는 시간까지도 함께하는 노트북이니까요. 배터리가 방전될 때까지 막 혹사시키고 뜨거워질 때까지 장을 수십 개씩 띄워놓고 심지어 가방 안에 던져놓은 제 까먹고 신경도 안 쓴 적 다들 한 번쯤은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오늘 방송을 들으면서 내 노트북도 좀 더 잘 챙겨줘야겠다 싶은 분들 특히 저 많이 반성하고 있고요. 이제라도 한번 쓱 닦아주고 필요 없는 파일도 정리해주면서 오래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건 어떨까요? 우리와 오랜 시간 함께 하는 만큼 소중히 다뤄주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그럼 이쯤에서 저희는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in't no way I can sugarcoat the truth. No one knows how to hurt me like you do. I got caught on your lips and all over your tattoos. I'll let you reel me in again. When I started to add up your mistakes, there was too much I couldn't calculate. It's like I cut you off then you communicate. Won't let you reel me in again. Just cause you got my number, you ain't got my time. You don't have to wonder, you ain't on my mind. I felt like nothing without you, now I feel nothing. Keep on calling, I'ma let it ring. I'ma let it ring. I'ma let it ring. Don't it seem kinda funny how it goes? Now I don't even miss you, I just miss your calls. Yeah, you used to leave me lonely, now you won't leave me alone. Can't let you reel me in again. Just cause you got my number, you ain't got my time. You don't have to wonder, you ain't on my mind. I felt like nothing without
without you wonder, you ain't on my mind. I felt like nothing without you, now I feel nothing. Keep on calling. 아, 배고파. 오늘 저녁 뭐 먹지? 저기 메뉴 추천 받으실래요? 네, 오늘의 점액추는 어떤 DJ가 메뉴를 준비하셨나요? 오늘은 제가 메뉴를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10개의 질문을 저에게 해주시면 하나씩 답변하고 마지막에 최종 메뉴를 맞히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주세요. 첫 번째 질문이니까 그냥 가볍게 하나 던져 볼게요. 네. 이 음식 먹을 때 숟가락 같은 게 꼭 필요할까요? 필요 없어요. 젓가락이나 포크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음식 배달 음식으로 자주 먹는 음식인가요? 네, 자주 먹어요. 배달로도 자주 먹습니다. 음식의 색깔이 어떻게 될까요? 색깔이요? 네. 이게 큰 힌트일 것 같은데.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래요? 이렇게 벗어나 버리네. 힌트를 드리자면 기본적으로는 빨간색이랑 좀 하얀색 섞인 느낌? 그럼 이제 네 번째 질문이죠. 만약에 세린 DJ가 네. 어디 친구가 남자를 소개해준다 해요. 네. 근데 그 남자랑 일단 카페 가서 얘기를 하고 저녁이 됐어요. 네. 밥을 먹으러 갈 거 아니에요? 네. 그 집 데리고 갑니까? 갑니다. 오. 그래요? 네. 갑니다. 이 음식 이 주 메뉴인 프랜차이즈가 많나요? 꽤 많아요. 저희 감이 안 잡히는데. 큰일 났네.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살짝 생각 드는 게 있어서 그걸 조금 유사하게 질문을 드려보자면 혹시 한식에 포함이 될까요? 아닙니다. 그래요? 제 예상과 달라졌네요. 지금까지 질문이 뭐가 있었죠? 우선은 뭐 숟가락 필요 없다고 하셨고 배달 음식으로 배달로 많이 먹고 프랜차이즈 많이 있고 살짝 빨갛고 소개팅 가능. 한식은 아니야. 이제 7번째입니다. 네. 벌써 7번째 감이 안 잡히는데 지금 큰일 났네요. 어렵지 않아요. 진짜 뭔가 얘기만 들었을 땐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그냥 머릿속에서 안 떠올라가지고 지금 배가 불렀죠. 지금 이런 거 생각이 안 나는 거 보니까 훨씬 배고픈 상태에서 진행했다면은 더 잘 유추가 됐을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배고프지 않아가지고 이제 7번째 질문이죠. 맞아요. 네. 이 음식 혼밥 할 수 있나요? 혼밥이요? 밖에서 말하는 네. 말씀하시는 밖에서 혼밥은 좀 하기 힘들 것 같아요. 와. 그럼 가족 단위로 가족이나 2인 단위? 단체로 많이 오나? 이 음식 가격대가 어떻게 되나요? 가격대가 보통 10,000원 중후반대부터 2만 원 넘어가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보통 2만 원 넘어요. 인당이요? 인당. 은 아니고? 네. 9번째죠. 네. 네. 혹시 토마토를 주로 쓰는 음식일까요? 토마토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큰 거 드렸습니다. 여러분 거의 다 왔습니다. 오늘 마치셔야죠. 토마토 하니까 딱 생각난 게 있는데 혹시 학교 근처에도 이거 하는 데가 있나요? 학교 근처에요? 네. 있습니다.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자, 이제 질문은 다 받은 것 같고요. 네.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것저것 잘 조합해보시면 쉽게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익힘이 되게 중요한 음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익힘할 정도가 중요한 거예요. 재원 네. DJ 감이 안 오신 거예요? 아니 저 감 왔어요. 감 왔어요? 맞춰주시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네. 네. 하나, 하나, 둘, 둘, 셋. 파스타. 틀렸습니다. 아니요? 혹시 오늘의 메뉴는 바로 피자였습니다. 딱 두 개 생각났거든요. 파스타, 피자. 그리고 제가 피자를 생각 못했던 게 예전에 피자가 이거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 세린 DJ 있을 때 말고 그때는 어떤 양반이 파인애플 피자를 들고 와가지고 혹시 불호이신지? 아니 저는 불호긴 한데 그냥 있으면 먹죠 뭐. 산다면 먹어야죠. 그쵸. 홍대 근처에 맛있는 파인애플 피자집 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소개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저는 피자는 아니겠지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했었어요. 다들 파인애플 피자 좋아하시나요? 저는 좋아합니다. 오, 재원 DJ는 저는 찾아 먹진 않지만 있으면 먹는 편입니다. 저는 제 돈 주고는 안 먹습니다. 사주면 먹죠. 저도 있으면은 먹을 것 같아요. 제가 피자를 가져온 이유가 그 2월 달에 개강 전에 부산 여행을 다녀왔었는데 부산에 혹시 그 유명한 피자집이 있거든요. 근데 딱 갔을 때 친구가 여기는 무조건 기본 치즈 피자부터 먹어봐야 한다라고 해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혹시 그 집이 제가 아는 그 집이 맞을까요? 맞을 것 같아요. 이땡씨. 이땡모 피자 너무 맛있어요. 제가 집이 본가가 김해다 보니까 내 친구가 사고 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서울에서 그 친구들끼리 모아가지고 부산으로 탁구 여행을 온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게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거지라는 생각을 들었는데 저 그냥 본가에서 그냥 누워 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네 지금 부산 올 수 있냐라고 물어보길래 뭐 올 수 있다 왜 뭐 탁구나 치자라고 해가지고 갔는데 탁구 치고 술 엄청 먹고 펜션에서 그대로 뻗었던 기억이 그리고 서울에서 온 사람이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부산에 있는 뭐 모든 거를 막 맛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그 피자집을 가자 해서 찾아봤는데 그날이 휴무인 거예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그 집은 못 가고 그 깡통시장 가가지고 밀면 같은 거 먹자 해가지고 먹고 그러다가 또 이 양반들이 탁구를 치러 가자는 거예요. 원정 경기 오셨나요? 전 그래서 왜 그러냐 너네들 탁구에 미친 것도 아니고 왜 그러냐 부산 5mm 말 탁구가 붙어있긴 하지만 여행 온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냥 탁구나 치재요. 잔말하지 말고 탁구나 치러 가자 해가지고 탁구 치러 갔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지연님 이상의 탁구 러버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있었네요. 뭐 저보다 심한 사람은 있죠. 있죠. 그 있겠죠. 재원 DJ 선배 중에도 한 명 있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부산 여행 가서 이 피자가 제일 기억에 남는 음식이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DJ분들도 최근 여행 중에 제일 기억에 남았던 음식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최근에 일본 여행을 갔었을 때 그 스테이크 덮밥을 먹었었어요. 숙소 근처에 있는 점심에만 파는 그렇게 비싸지 않은 스테이크 덮밥을 먹었었는데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동생도 엄청 좋아하는 데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카츠 하는 집이었는데 삼겹살을 카츠로 만들어가지고 덮밥으로 준 데가 있었는데 그게 첫 입 먹자마자 너무 맛있었다고 얘기를 하길래 맛있었구나 라는 반응을 해줬습니다. 뭔가요? 맛있었구나. 그랬구나라는 반응을 해줬습니다. 저는 어제 데이트를 하다가 그 서순락길을 갔었는데 거기서 먹은 파스타랑 피자가 너무 맛있었어요. 거기 두 메뉴 다 프로슈토 하몽이 들어간 메뉴였는데 되게 맛있었습니다. 맛있었겠다. 그 서순락길에 타코 유명한 집 있어요. 거기를 가려고 했는데 웨이팅. 거기가 오픈이 조금 늦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오픈 전이어서 안 그래도 타코를 먼저 먹으려고 했어요. 근데 아직 오픈 전이라서 파스타를 먹게 됐어요. 괜찮더라고요. 약간 외국식 느낌이라서 완전 그 병맥으로 매점에서 사서 마시는 형식. 좋다. 맛있겠네요. 그니까요. 오늘
피자 나왔잖아요. 저는 최근에 이탈리아 나폴리 가서 먹었던 피자가 진짜 맛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다른가요? 뭔가 다른. 네, 진짜 다른 피자의 본고장으로 네. 가셨네요. 제일 유명하다는 집을 갔었는데 오. 사람도 많고 되게 싸요. 음. 싸서 한 5유로밖에 안 했는데 어. 그 제일 큰 사이즈. 오. 좋은데요. 너무 좋은데요? 네, 너무 좋아요. 먹고 싶다. 맛있겠다. 음. 제일 좋아하는 피자 종류 있으신지? 저는 일단 고구마 피자 좋아합니다. 아, 좋죠. 맛있죠. 저는 불호입니다. 진짜요? 저는 고구마 피자 별로 안 좋아합니다. 솔직히 그 고구마 무스 이렇게 올라간 거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고구마 피자인데 그 좀 뭐라 해야 될까요? 복불복이 가끔 있어서 맛있는 집은 진짜 맛있는데 맞아. 맛없는 집은 조금 그렇더라고요. 지원 DJ는 어떤 피자 좋아하시는지? 저는 애초에 피자가 비싸서 많이 못 먹기 때문에 전 그냥 먹으면 그냥 무난하게 포테이토 피자나 그런 거를 먹습니다. 고구마는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전 고구마보다 감자를 좋아해가지고 고구마는 김치랑 먹어야 맛있지. 그걸 왜 피자에 넣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파인애플 피자보다 혹평 맞고 그러니까. 있는데요. 파인애플 피자도 그러니까 고구마 피자도 잘 안 먹고 파인애플 피자는 거의 안 먹는데 둘 다 저 돈을 안 사 먹죠. 누가 사준다 하면은 먹는데 누가 사준다 해도 이건 하지 마라가 약간 그런 유들이에요. 약간 고구마라든지 파인애플 피자라든지 완전 토종 한국인의 입맛인데. 그렇군요. 약간 학교 근처에도 이렇게 파는 데 있잖아요. 피자. 뭐 피자에 맥주 같이 파는 데도 맞아요, 있고 맞아요. 뭐 많던데 다들 가보셨나요? 저 딱 한 번 가봤어요. 저도 몇 번 가봤던 것 거기 맛있긴 하더라고요. 같아요. 거기 불쇼 해주시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맛있겠다. 피맥 땡기네요. 다들 티맥 팥인가요? 피소 팥인가요 혹시? 저 그냥 술은 있으면 먹어가지고 아니, 아니, 친구가 소주를 시키면 소주를 먹고 맥주를 시키면 맥주를 먹어가지고 맞춰서 가는 스타일. 그렇죠. 피맥은 익숙한데 핏소라는 말은 진짜 약간 낯설게 느껴지네요. 간혹 있으세요. 네, 맞아요. 근데 저는- 그분들은 소주의 진심인 분들이라. 맞아요. 저는 피자 먹을 때 흑맥을 먹어요. 음. 생각보다 되게 잘 어울려요. 저는 치킨 먹을 때까지도 맥주는 마시는 것 같은데 피자 먹을 때는 그렇게 콜라가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콜라 먹는 것 같아요. 그럼 피콜 말고 피소를 한번 해보시는 게 너무 갑자기 몇 단계씩 뛰어넘는 것 같아요. 아니, 피맥이 별로 안 좋다면은 오히려 피소가 더 잘 맞을 수도 있어요. 무슨 논리죠? 그렇게 가도 되는 건가요? 이렇게 가도 되나? 뭐 어때요? 언젠가 한번 시도해볼게요. 근데 언젠간. 나쁘진 않아요. 나쁘지 않다는 건 괜찮겠죠? 그렇죠? 그쵸? 괜찮아요. 아니면 뭐 하이볼 말아 먹는 사람들도 많고 집에서 괜찮죠. 맛있어요. 하이볼도. 제가 또 피자를 좋아해서 주기적으로 생각이 나는데 주기적으로 생각나는 소울푸드가 혹시 있으실지도. 소울푸드. 소울푸드라. 전 진짜 피자가 가장 뭐라 해야 될까요? 쿨타임 차면은 한 번씩 먹어야 돼 해가지고 조만간 먹으러 가고 그러는 타입이라 그런 음식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도 하나 있어요. 뭐예요? 저는 그 햄버거인데 그 프랜차이즈 햄버거 말고 수제버거 집들 가면 그냥 가장 클래식한 치즈버거 있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패티를 2장을 해서 그렇게 먹는 걸 진짜 좋아하는데 맛있겠다. 그 고기의 본연의 맛이 너무 좋아서 그거는 진짜 주기마다 먹으러 가는 것 같아요. 저도. 수제버거 맛있죠. 제가 딱 술 먹고 가는 데네요. 수제버거. 술 딱 먹고 집 들어가기 좀 너무 오래 마시고 밤 새다가 이제 집 들어가기 전에 이런 버거집 들러가지고 햄버거 하나 물면서 들어가거든요. 햄버거 해장 하시는. 네, 은근은 햄버거가 해장에도 좋아요. 근데 맞아요. 몸에는 안 좋아요. 몸엔 안 좋죠. 그쵸. 저는 가끔 생각날 때마다 먹는 게 짬뽕. 짬뽕. 근데 제가 해물을 잘 안 먹어가지고 그냥 해물은 다 건져내고 먹긴 하는데 그냥 짬뽕
엄청 좋아하는데 요즘에 잘 안 먹는 게 맛있는 데가 없어요. 짜장면도 그렇고 짬뽕도 그렇고 맛있는 데가 없더라고요. 주변에 맛집이 없는 그런 쪽인가요? 일단 학교 근처에는 없고요. 가려면은 좀 뭐 삼각지나 아니면 이 근처에도 하나 있어가지고 그런 데를 가야 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품을 내면서 한 끼 먹자고 가야 하나 싶어가지고. 근데 진짜 중국 음식은 맛집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진짜 없어요. 원래 있던 데는 없어지고 새로 생긴 데는 진짜 맛없고 학교에서 가끔 시켜 먹는데 거의 2년 넘게 시켜 먹었는데 맛있는 데가 아직도 못 찾았어요. 저도 본가 가면은 그 시켜 먹는데 가끔 새로운 시도를 해봐도 그 원래 한 10년 이상 하신 동네에 중국집이 하나 있거든요. 그 가게에서 직접 철가방으로 배달해주시는 거기 말고는 따라올 데가 없더라고요. 맞아. 진짜 맛있는 데가 맞아요. 너무 없어요. 찾기가. 특히 짬뽕은 그래도 어느 정도 평균치 이상은 하는데 특히 짜장. 맞아요. 에다가 간짜장은 제대로 하는 데를 찾기가 힘들죠. 그래서 짜장을 잘 안 시키고 먹을 거면 짬뽕을 먹거나 하는 것 같아요. 재원 DJ는 있으신지? 네, 저는 제 소울푸드가 곱창이거든요. 이 근처에 하나 있어요. 네, 저 되게 소나 그 내장 부속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생간이랑 천연 저 먹으러 가면 나오잖아요. 그거 신선한 데가 진짜 맛있는 맞아요. 그렇죠. 근데 자주 먹진 못해요. 그렇죠. 맞아요. 비싸요. 저 또 생각나는데 가끔씩 한 번씩 채워줘야 하는 게 육회나 맞아요. 육사시미에 매화수. 빠지지 않네요. 그런 생고기에 매화수가 진짜 잘 어울려요. 그렇죠. 각자 저마다의 소울푸드가 있으셨네요. 네, 오늘은 세린 DJ의 추천 음식 피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또 저희 소울푸드에 대해서도 한번 논의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피자 한번 시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음식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해보면서 오늘의 점액추 마무리해볼게요. 네, 오늘의 녹음도 마무리할 때가 다가왔는데요. 오늘은 노트북의 사용과 세린 DJ의 메뉴 피자에 대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다들 오늘 녹음 어떠셨나요? 오늘 녹음 재밌긴 했는데 중간중간 제 할 말만 너무 많이 한 것 같아가지고 약간 괜스레 약간 좀 미안해지는 마음이 드네요. 괜찮아요. 네, 저는 일단 굉장히 많이 반성을 한 시간이었고요. 제 노트북을 좀 잘 챙겨줘야겠다는 생각도 들면서 또 피자 얘기 들으니까 또 배가 살짝 고파지는 것 같네요. 저도 그 재원 DJ 노트북 사연을 들으면서 그 노트북 액정을 정말 잘 안 닦는 타입인데 저도 반성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재원 DJ처럼 오늘은 노트북 호강을 한번 시켜줘야겠습니다. 오늘 생일이네. 네, 오늘 한번 시원하게. 네, 요즘 날씨 낮에는 좀 따뜻하다 싶다가도 아침 저녁으로는 꽤 쌀쌀하죠. 감기 걸리지 않게 겉옷 꼭 챙기시고 몸도 마음도 따뜻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청충왕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 하루하루 바지랑이 끼는 입으시고 포근해진 얼음은 겨우 녹아내릴 것만 같아 동지서 딸기 나긴 밤 지나 헤매었던 발걸음 있잖아 그때가 기억조차 안 나 새하얗게 웃던 나를 기억하나요 그때 내가 느낀 모든 걸 너에게 해줄 수 있다면 바람아 내게 봄을 데려와줘 시간아 나의 봄에 스며들어 점점 더
참